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진짜 마귀는 청와대에 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을 하는 것인데요. 이재명의 특기가 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이 정권을 어떻게 잡았는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은 특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퓰리즘입니다. 자, 갈라치기. 요거는 이제 이준석도 그걸 닮아서 써먹고 했는데, 갈라치기를 하면 가장 쉽게 내 편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노를 일으켜가지고서 적대감을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이걸 표로 끌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를 느낀 사람은 투표장으로 갑니다. 이게 분노를 안 느낀 사람은 투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갈라치기를 해서 내 편을 만들면 이 사람들은 나를 확실하게 찍습니다. 이게 갈라치기죠, 하나가. 또 하나가 이제 포퓰리즘이죠. 갈라치기와 포퓰리즘으로 집권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뭘 이제 갈라치기 하는 거냐? 바로 집 가진 사람과 집 가지지 않은 사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한 채도 안 가진 사람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다주택자를 갖다가 하나의 타겟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SNS에다 글을 올리잖아요. 밤에도 계속 올려요. 어제도 올렸어요, 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은 집 가진 사람과 집 가지지 않은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집 한 채 가진 사람과 여러 채 가진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집 한 채 있어봤자, 집값 올라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 한 채 가졌는데 다른 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집을 팔아도 전셋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셋값도 올랐잖아. 그러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한 채 있는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뭐 시골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얘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 세 채, 네 채 갖고 있다가 한두 채 팔으면 그 돈이 그냥 수십억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요걸 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어떤 그 목표는 뭐냐?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을 갈라치기 하고, 한 채밖에 없어가지고 집값 오르나 마나 한 사람과 여러 채 있어가지고 집값으로 재미를 보는 사람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서민 편드는 척 하고 있는 거야. 서민 편드는 척. 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뭐 표로 계산하면 그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집을 안 가진 사람은 많아요. 또 집을 한 채밖에 안 가진 사람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됩니다.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죠. 그걸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다주택자를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원래가 양도세 중과사 유예는 원래가 그때까지만 하게 돼 있어요. 5월 때까지만. 그걸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해준 건데 더 이상 유예를 안 해주면 그만이지 뭐. 근데 그걸 왜 자꾸 그렇게 SNS에다가 얘기를 할까요? 자꾸 그 얘기를 해야 나한테 표가 되지.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칙대로 하면 표가 안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표가 안 돼.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물이 아래에서 다시 위로 흐른다 그래야 이게 뉴스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재명은 이걸 뉴스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SNS 질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SNS 질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SNS 질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트럼프나 좀 SNS 하고 그러지, 과거에 누가 SNS를 했습니까? 거기다가 저런 식으로 설탕세, 설탕 부담금 어쩌고, 생리대 어쩌고, 이거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이거 포퓰리즘 하는 거고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기업과 소비자를 갈라치기 하고, 생리대 만드는 회사와 소비자를 갈라치기 하면 생리대 만드는 회사는 몇 표 안 되잖아. 근데 어쨌든 여성들 표가 많잖아요. 그럼 여성 편 들어주는 것처럼 하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거든. 절대적으로 플러스예요. 설탕 이것도 보세요. 건강부담금 이제 뭐 어쩌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왜 들고 나왔을까요? 사실은 설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원래 목표는 돈 거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담배 부담금이 뭐예요? 결국은 담배 피우지 말고 건강해라.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줘서 담배 부담금을 붙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다가 결국 부담금을 붙이는 이유는 돈 거들라는 거고, 술에 부담금 붙이는 것도 돈 거들라는 거야. 쉽게 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설탕에다 붙이면 얼마나 쉽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이제 이걸 갖다 건강 부담금이라고 얘기하자 어쩌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돈이 첫 번째고, 그래야 돈을 걷어가지고 또 뿌릴 거 아니야.
돈을 걷어가지고 뿌리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설탕 부담금을 붙이면 마이너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뭐 설탕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한, 내가 뭐 식당 하는 사람이 아닌 한, 뭐 그냥 설탕에 부담금 붙이면 글쎄 설탕 덜 먹으면 좋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 계산을 해봤겠지, 표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자꾸 이렇게 금방은 어차피 설탕 부담금을 못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국민을 생각해주는 척 하는 거야. 국민을 엄청 생각해주는 척. 또 하나, 설탕 부담금을 붙여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쓰겠다고 말하냐면 공공의료병원 짓는 데 쓰겠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마치 자기가 병원 엄청 생각해주는 척, 그 다음에 의료개혁을 위한 하나의 어떤 방안을 마련한 척 하는 거야.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이걸 꿰뚫어 보잖아요. 꿰뚫어 보고 진짜 마귀는 청와대에 있다는 거야. 진짜 마귀는 청와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갈라치기 마귀다 이 말이지. 갈라치기 마귀.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다. 맞아, 선거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진짜 무슨 뭐 지방선거용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분노 느낀 것처럼 갈라치기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 그렇죠.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맡기고 공급해주고. 아니, 이명박 때 집값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오히려. 박근혜 때 집값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오히려. 시장에 맡기면 집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자꾸 저렇게 손을 대니까, 근데 자꾸 분노를 느낀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것이 바로 집값을 올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서 나쁜 사람 만드는 거지.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 나쁜 사람 만들고, 그리고 또 몇 사람이 이제 집 팔게 만들고, 예를 들어 청와대 또 이제 참모들 중에서 몇 사람 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선전선동하고,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장도혁 대표는 나를 세운 겁니다. 장도혁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다주택자를 마귀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라고 공격하는데, 아니,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마귀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야? 정작 청와대와 내각에도 마귀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귀는 저 청와대에 있다. 이재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는 다 마귀라고 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재명은 왜 분당에 그 좋은 집 안 팝니까? 분당에 그 집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6억이 올라갔대. 그럼 그거 왜 안 팔어? 자기가 어차피 청와대에 그러면 한참 있을 건데 나중에 집 사면 되는 거지, 왜 안 팔어?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란다. 진짜 마귀는 청와대에 있다라고 우리 장도혁 대표가 이렇게 일가를 한 겁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갈라치기하고 그 다음에 포퓰리즘으로 어떻게든지 자기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왜 그렇게 자기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그럴까요? 지지율이 자기 생명이야, 목줄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지율 떨어지면 바로 재판 재개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게든지 내 지지율을 갖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5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앤바이크에서는 벌써 5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어차피 나락갑니다. 근데 나락가더라도 좀 늦게 가고 싶겠지. 이재명은 어떻게든지 깜빵 안 가는 것이 목표인데, 대통령 하고 나면 또 늦게까지 하면 어쨌든 잘하면 깜빵 안 갈 수도 있고 늦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지율을 관리하는 거야.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뭔가 선전선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분노를 드러냄으로써 나는 서민 편이다,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마귀는 청와대에 다주택 가진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이재명 본인도 말이죠, 국민들이 뭐 다주택 가진 마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국민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내는 당신이 바로 마귀다 이겁니다. 강시럽티입니다. 장도혁 대표 정말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